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 지역이 오늘 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대기의 불안정이 좀 심해지면서요. 강원 일부 지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또 금요일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내 18개 시군의 기초지자체장 대진표가 춘천을 제외하고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이 국민의힘 후보로 어제 확정이 되었죠. 원광수 후보가 49.58%의 득표율로 일단 경선을 통과했는데요. 오늘 그 원광수 국민의힘 후보 자리에서요. 직접 이야기 또 출사표 소회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원주시장 후보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지자체장 후보자로 원광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오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 원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산 하나 넘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은 4명의 후보 중에서 좀 아쉽게 좀 50%는 안 됐지만은 네. 사실상 이제 절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9.58%. 네. 이제 100% 여론조사로 이제 실시가 된 거였습니다만은 네, 네. 상당히 좀 많은 그 격차로 이번에 그 아무튼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경선 통과 좀 소회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제 경선에서 1등을 해서 그 우리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로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쟁해 주신 그 전병선 후보님, 박동수 후보님, 또 그 박현식 후보님 세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좋은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공약도 내셨는데 그 원주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들 그런 공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개 그 국민의힘 이 후보자 경선이 이 당원 투표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이제 진행합니다만은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실시했어요. 특별한 네.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이제 50% 당원 조사 그리고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이렇게 가는데 원래 이제 그 원칙대로 가다가 저희 국민의힘과 그 국민의당 합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당 계시던 그 박현식 후보님, 박현식 박사님께서 이제 합당을 하면서 저희 그 시장 후보 대열에 같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당원은 이제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시민의 한번 여론을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들어보자 해서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0% 가까운 지지율, 상당히 좀 큰 격차로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담입니다만은 사실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제 당원을 이제 또 많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대선에서도 그 당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주 적극적인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원 확보에 매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장 후보 경선에서 그 당원님들이 참여는 못 하셨지만 결국은 그 당원 동지 그분들이 저희의 적극적인 지지층으로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본선에 가더라도 네. 그분들께서 뭐 여론 전파력이라든지 또 여론을 이렇게 형성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원을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그게 네.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심하고 민심하고 결국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많은 지지를 얻고 일단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분들이 많이 또 이제 이번에 참여하신 걸로 이제 저희가 보입니다만은 네.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왜 원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제가 이 준비를 시장 선거 준비를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뭔가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새바람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원주 시민들 또 당원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개혁적인 그런 이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지만은 그 시민들하고 계속 그 시민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불편한 거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2014년도에 이제 도의회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 2018년에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전신이 또 역시 지자체장 선거 경선에 출마하셨다가 좀 고비를 드셨고 네. 이제 4년 만에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원주시장이 도전하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고요. 그만큼 네. 본인의 어떤 비전 또 네. 포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시장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원주시 좀 어떠한 비전을 펼치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원주에서 살아보니까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 과연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주시가 이 원주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 니즈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되돌려 보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주 도시 규모가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2배로 커지고 인구도 2배로 늘고 뭐 가까운 시일에 40만을 돌파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원주 시민들이 그만큼 2배로 행복감을 느끼느냐 또 삶의 질 향상이 2배 가까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 나는 그 갭을 원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더 늦출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불만스럽고 그다음에 바라는 건 많은데 이것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지금 원주시장밖에 없습니다. 네. 원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예산 편성권, 예산 집행권 그것을 통해서 하루속히 원주 시민들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원주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삶의 질, 행복도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수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그 정치 철학을 그대로 원주 시정에 반영을 하면 원주 시민들 유권자들로부터 저는 반드시 박수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원주 시민들의 니즈를 예산에 투입을 하고 또 정책으로서 이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자 그렇다면 현재 원주 시민들의 니즈, 네. 제일 좀 많이 요구하는 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공약에 그런 것이 다 투영이 돼서 다 녹여서 넣을 건데. 알겠습니다. 공약을 좀 잠시 뒤에 이제 이해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경기장 시설이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세요. 그런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데는 원주시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왜 속 시원하게 안 풀어주는가? 가까운 횡성보다도 못하고 춘천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건 체육 시설뿐만 아니고 경제. 지금 한번 밖에 나가 보면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점포가 1호점 1, 2, 3, 4, 5, 6 6개 점포가 다 망해서 문을 닫는 것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 집 걸로 망하는 게 아니라 6집이 그냥 내리 이렇게 망한 그런 어느 사실. 지역이 그렇죠? 시내에 그렇습니다. 시내 네. 중심가에. 그러니까 원주시며, 예. 네, 그렇죠. 원주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주 비상한 코로나 시국에서 원주시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산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프고 추운 사람은 계속 추우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원주시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종전에 해왔던 그런 예산 패턴대로 10년 전, 5년 전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 아우성 치는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12년 동안을 네. 그 민주당 소속의 원창무 시장의 또 시정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희 당에서 판단하는 거와 이제 그 당과 관련 없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12년 3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장이 됐을 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원주 시민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과감하게 정책 방향이나 그런 시정 방향을 바꿔서 시민들의 니즈를 그대로 원주시 예산에 원주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5월 2일이고요. 이제 선거일이 6월 1일이니까 네. 이제 또 정확하게 이제 한 달 남았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13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19일에 아마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대진표가 이제 정해졌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약간 또 우려의 또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이 이 국민의힘 지지계층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을 이제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강우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겠다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의 여러 가지 지지층이 좀 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 중도에 계신 분들 심지어 진보 진영 진보 그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장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공약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을 하면 분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네. 자신 있게 그렇게 선거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3파전 구도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잘 이렇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오랫동안 이강우 전 국회의원님과 같이 그 지역에서 그 당 활동을 했고 또 국회의원을 하실 때 또 제가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저 이제 도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우 전 의원님 지금 무소속을 선언하고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그렇게 공유하면서 또 제가 이제 이강우 의원님께서 지금 그 원로시거든요. 저희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모시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강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3일에 후보 등록하고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단일화의 어떤 불신을 계속해서 살리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강우 의원님께서 또 의정활동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이제 같이 그 의정활동 뭐 이제 다릅니다만 전 도에 있었고 또 국회에 계셨는데 또 존경하는 그런 그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심으로 해서 저희의 그 뜻을 말씀드리고 또 이강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이렇게 듣고 하면은 저희가 뭐 같은 보수 진영의 같은 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간격을 좁힐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도를 이제 여쭤본 거였고요. 네. 이제 또 본인의 어떤 그 정책 비전 좀 약간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원주 씨의 가장 큰 현안, 중점적으로 정말 이렇게 시정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안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볼 때 제 그렇죠. 기준으로.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 지난 12년간의 원주 시정을 이렇게 보면 뭐가 현안이었는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란거리가 있는 게 현안이 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SRF 열병합 발전소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원주시에서는 추진을 했고 그게 이제 현안 아닌 현안이 된 거죠. 거의 이제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런 거에 시정 주요 목적을 이렇게 둬왔고 또 하나는 또 뭐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면 과다한 조경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현안 아닌 현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가지고 현안을 만들 게 아니고 네. 해야 되는 거, 시민 행복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현안으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현안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하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현안이라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를 현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시민 여러분에게 작은 거지만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자체는 그 개개인, 시민 개개인에게 현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안은 교육에도 있고 복지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또 안전 문제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여러 가지에 다 지금 녹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 질문을 드리죠. 원도심 같은 경우 뭐 네. 6개의 점포가 다 그 공시로 남아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 또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오랜 또 지역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원도심 공동화 문제 어떻게 좀 해법을 고민하겠습니까?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지금 그 대로변에 차 다니는 길 그 인접해 있는 건물 뒤에는 지금 거의 비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집이 연속으로 가게가 다 문을 닫았다, 폐업을 했다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한 집은 장사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폐업한 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네.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네. 그 새로운 택지 개발을 네, 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야지 원도심의 그 어떤 그 인구 유입이 네. 좀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도심에 필요한 주거 환경, 정주 여건 같은 거,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선 되면은 뭐 밖에서 뭐 택지 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로변 그 뒤쪽으로 지금 그 공영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해주고 네. 그다음에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지금 남북으로 고구마형으로 길게 들어서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방 통행으로 지금 A도로, C도로, 원일로와 평원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일방 통행된다면 상권이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됐다는 여론들을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더 충실히 들어보고 만약에 그 일방 통행을 양방향으로 바꾸는 방향 또는 네. 그 양방향으로 안 바꾸더라도 지금 이제 양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뭐 3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차선만 다시 그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A도로 C도로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원일로 평원로죠. 예. A도로가 예전에 미군들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붙여준 이름인데 원일로 그것을 중간에 이제 있는 그 게 일방 중앙로. 통행으로 돼 있는 것을 좀 양방향으로 다시 이제 그 복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지금 정도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그 방향을 여쭤본 거였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모셨을 때 정말 대표 공약 하나만 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시겠냐 했더니 단계 택지에
장미공원인가요? 네, 네. 그것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제 설립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대표 공약, 정말 이것만큼은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공약 낸 거 중에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뭐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대표 공약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이제 나옵니다. 대표 공약이 각 뭐 교육이나 경제나 이런 분야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선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만. 예. 기존에 이제 제가 내놨던 공약 중에는 반려동물 공원, 네.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아, 반려동물 그러세요? 공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13만 명의 13명이 아니라 1,300명, 네. 1,300만. 네. 인구 1,300만이 지금 반려동물과 같이 이렇게 지내시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원주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려동물 공원이 지금 흥업해 있잖아요. 네. 국도대체 우회도로. 아름들. 예. 네네. 지금 약간 접근성이 안 좋아요. 예. 네, 접근성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갖춘 시설도 구비시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공약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강원도 최대, 도내 최대라고 걸었는데 저는 제가 그 공약을 내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반응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최대가 아니라 국내 최대로 만들어서 할 때 원주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아주 충분히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규모가 굉장히 큰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겠다. 네, 시그니처 또 공약으로 제시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후보들도 확정이 됐으니까 네. 좀 라디오에서 토론회를 네. 좀 한번 더 가시기도 한데 한번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때 여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 흔쾌히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건의를 하자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 괜찮으시다 그러면 네. 한 3번 정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상대 후보님 해서 같이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원광수 후보였습니다. 네, 정말 후보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응원을 다 해드려야 되겠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